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거인이 보낸 편지. 지은이는 토니 로빈스. 세계적인 자산가이자 머니 트레이너이며 영감을 불어넣는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다. 그의 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거인의 힘 무한 능력은 2천만 부 이상 판매되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머니,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로 출간될 때마다 화제를 모았다. 100개국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책과 오디오 프로그램, 라이브 이벤트 및 개인 코칭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책, 거인이 보낸 편지는 토니 로빈스의 베스트셀러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와 무한 능력에서 말하는 개념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영리 단체 토니 로빈스 재단에서 1991년에 출간한 책이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더라도 당신은 그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그 방법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 내면의 힘을 깨우는 것이다. 당신 내면의 힘은 당신의 삶을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내면에서 잠자는 거인을 깨우기만 하면 된다. 10여 년 전만 해도 나는 희망 없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베니스에 있는 좁아터진 11평짜리 독신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외롭고 비참했으며 체중은 정상보다 17kg이나 더 나갔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날 비참하게 짓밟고 있는 삶에서 헤어날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다.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다. 나는 완전히 무력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상황을 바꾸었다. 30일 만에 13kg을 감량했고 그 체중을 계속 유지했다. 단순히 다이어트만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꾼 덕분이었다. 내 성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는 데 있었다. 사람들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줄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질문했다. 이러한 질문의 과정을 통해 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다른 이들의 변화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일찌감치 깨달았다. 남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이 모든 활동에서 나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즉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형성하는지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지적이며 확고한 행동이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는 훌륭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 사고방식과 감정을 전환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무언가를 바꾸거나 개선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한다. 바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다. 당신이 변화를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그것은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과는 관계가 없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앞으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시도하기가 두려워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더 이상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자신을 이른바 학습된 무력감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자신이 무력하다고 스스로에게 주입시킨 상태인 것이다. 다행인 것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다. 나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선택받지 못한 모든 시도는 또 다른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토머스 에디슨.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나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당신의 미래는 과거의 동일한 반복이 아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이 문장을 신조로 삼았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미러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운전해 나아가고 있는가 말이다. 만약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을 개선하려면 지금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성공의 비결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날마다 일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조차도 말이다. 당신은 아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인 커넬 샌더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커넬 샌더스는 65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가 행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그는 무일푼의 혈혈 단신이었다. 처음으로 사회보장연금 105달러를 받아들고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사회를 원망하거나 의회에 불만을 토로하는 편지를 보내는 대신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회에 무엇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다른 이들에게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답은 나는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고 칭찬한 닭고기 조리법을 알고 있어였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커넬 샌더스는 달랐다. 그는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다. 그는 당장 음식점의 문을 두드리며 주인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저는 닭고기를 기가 막히게 맛있게 조리하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오를 게 분명해요. 그럼 오른 매출의 몇 %만 제게 떼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음식점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처음으로 예스라는 답변을 얻어낼 때까지 무려 1009번의 거절을 감내해야 했다. 그는 낡아빠진 오래된 차의 뒷좌석에서 구겨진 하얀 양복을 입은 채로 새우잠을 자며 2년 동안 미국 전역을 누비고 다녔다. 하루 종일 식사라고는 고객에게 맛보이기 위해 준비해둔 시식용 치킨을 조금 먹는 것이 전부일 때도 많았다. 1009번의 거절. 장장 2년 동안 대부분 거절이었다. 그것을 참아내며 계속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커넬 샌더스가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20번의 거절도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물며 100번, 1000번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실제로 성공에 이르려면 이렇게 수백, 수천 번의 거절을 넘어서야 한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월트 디즈니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302번이나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은행들은 모두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떤 문제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도 나의 전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일관적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라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문했다. 어떤 문제도 나의 전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금전적인 문제나 감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망쳤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당신은 이것이 진실임을 마음속 깊숙이 알고 있다.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꾸준하면서도 유연성 있게 일관성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궁극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은 버려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오늘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공은 훌륭한 판단의 결과이며 훌륭한 판단은 경험의 결과이다. 그리고 경험은 종종 나쁜 판단의 결과이다. 그러니 끈기 있게 계속하라.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수를 통해 배우게 되고 그러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모든 행동은 결단에서 기인한다. 결단력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통제할 수가 없다.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고 믿고 느끼고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다. 당신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당신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배우거나 혹은 배우지 않을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 그리고 무언가를 포기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결혼을 할 것인지, 아이를 가질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담배를 피울 것인지, 술을 마실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능력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빚어낸 결과다. 이 모든 결정은 말 그대로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지휘해왔다.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옹호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에 전념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진정한 결단이란 당신이 전념하고자 하는 것 외의 다른 가능성은 모두 차단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대안은 고려해보지도 않을 때 내려지는 것이다. 결단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중을 감량하기로 했어요와 같이 말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너무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들은 그저 선호하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저는 더 날씬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결단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던 한 남자의 사례를 들어보자. 그는 한 번 결단을 내리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혼다 코퍼레이션의 창업주인 혼다 소이치로다. 1938년 혼다 소이치로는 피스톤 링을 설계해서 도요타 자동차에 팔겠다는 꿈을 가진 가난한 학생이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날이 새도록 피스톤 링 설계에 몰두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나중에는 아내의 보석까지 전당포에 맡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수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피스톤 링 설계를 완성했고 그는 도요타 자동차가 그것을 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들은 피스톤 링 구매를 거절했다. 학교에 돌아간 그는 허접한 기계장치를 설계했다고 비난하는 교수와 친구들의 조롱을 감내해야 했다. 그는 좌절했을까? 물론 좌절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을까? 그렇다. 그래서 포기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2년의 시간을 더 들여 피스톤 링을 개선할 방법을 강구했다. 그는 성공에 이르는 핵심 공식을 알고 있었다. 1.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하고 2. 행동에 나섰다. 3. 성공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자 계속해서 접근 방식을 수정했다. 마침내 피스톤 링 설계가 완성되었고 도요타가 그것을 사들였다. 이번엔 피스톤 링 공장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준비에 한창이었던 탓에 콘크리트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는 친구들을 끌어모아 밤낮으로 머리를 짜내어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공장을 짓고 마침내 자신이 개발한 피스톤 링을 생산해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의 공습으로 그의 공장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마지막에는 지진이 그의 공장을 무너뜨렸고 어쩔 수 없이 피스톤 링 공장을 도요타 자동차에 매각하게 되었다. 혼다는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먹고 살 방도는 없을까? 그러던 중 가지고 있던 작은 모터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자전거에 연결해서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전동 자전거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는 전동 자전거를 제조하기 위해 새 공장을 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고 일본은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다. 일본 전역의 모든 자전거 가게 주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보기로 한 것이다. 그들에게 투자를 요청했다. 편지를 받은 1만 8천 개의 자전거 가게 중 3천 개 자전거 가게 주인이 혼다에게 투자 의향을 전해왔고 드디어 전동 자전거 제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혼다의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이다. 혼다 코퍼레이션은 현재 10만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브랜드를 앞서가고 있다. 이 결과는
순전히 혼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문제나 주변 상황이 자신의 앞길을 막도록 용납한 적이 없었다. 어떤 일에 진심으로 전념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마치 결단을 담배를 끊고 싶어 혹은 술을 끊으면 좋겠어와 같은 희망 목록처럼 생각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결단을 내려본 적이 없어서 결단을 내릴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잊어버렸다. 역경을 극복하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매일 다음의 세 가지 강력한 결정을 내린다. 1.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2.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3.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는 순간 이 신념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신념이 사람의 눈동자 색깔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과학자들은 다중적인 인격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다중인격의 개인들이 스스로 다른 인물이 되었다고 믿을 때 그들의 뇌가 실제로 생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눈동자 색깔 또한 인격이 바뀔 때 같이 변화했다. 신념은 심장 박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T에서는 부두교를 충실히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주술을 걸면 죽는다고 한다. 주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심장의 박동을 멈추라고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신념은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다. 신념은 결국 당신이 믿는 바를 보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어떤 신념을 취하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핵심은 어떤 신념이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떤 신념이 당신을 무력하게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지지해주고 당신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주는 신념을 선택하는 것이다. 무언가에 대한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당장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그저 당신의 삶에서 발생한 고통스러운 일을 떠올리고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라면 불쾌한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겠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마음속에서 불쾌한 영화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단 말인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은 무한히 많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나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 가고자 하는 곳에 초점을 두라. 당신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는 문자 그대로 당신의 삶을 구제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즐기는 활동 중 하나가 자동차 경주다. 나는 자동차 경주 학교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핵심은 매우 간단해요. 미끄러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운 대상, 즉 부딪힐 위험이 있는 벽에 초점을 맞추지요. 하지만 그럴 땐 가고자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현실은 당신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든 그것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다. 강사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부터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연출해서 대응 연습을 해볼 겁니다. 여기에 있는 컴퓨터로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지면에 접촉해 있던 바퀴가 올라가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게 될 거예요. 미끄러질 때 벽을 보지 말고 가고 싶은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나는 대답했다. 드디어 강사가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자동 반사적으로 벽으로 갔다. 벽에 부딪힐 것임을 알았기에 겁에 질렸다. 그러나 그 순간 강사가 내 머리를 붙잡고 왼쪽으로 방향을 억지로 틀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게 했다. 차는 계속해서 미끄러졌고 곧 충돌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강사가 가리키는 방향만을 바라봐야만 했다. 그 방향에 집중하다 보니 그 방향에 따라 핸들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번에도 내가 벽을 바라보며 운전하자 강사는 목표 지점을 바라볼 것을 큰 소리로 상기시켜 주었다. 세 번째 도전에서는 나 스스로 머리를 돌렸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믿었고 실제로 그랬다. 이제 나는 미끄러질 때 자동차가 향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핸들을 조정한다. 그러면 차도 따라온다. 이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에 집중해야만 한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관심의 초점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실제로 당신을 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가 스타니슬라브스키 레흐의 목숨을 구제했다. 어느 날 밤 나치가 그의 집에 급습해 들어와 그와 가족들을 크라쿠프의 죽음의 수용소로 끌고 갔다. 가족들은 그의 눈앞에서 살해당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채 굶주리고 쇠약한 몸을 이끌고 강제 수용소의 포로들과 함께 동틀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노동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더 그곳에 머물렀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래서 탈출을 결심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이전에 그 누구도 탈출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쨌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점이다. 그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옮겨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 대한 응답이 들려왔다. 레흐가 일하던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유독가스로 목숨을 잃은 성인들과 아이들의 발가벗겨진 시체가 트럭 뒷칸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일꾼들이 막사로 돌아가자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시체 더미 속에 몸을 던졌다. 트럭은 얼마 달리지 않아 한 공터에 도착했고 시체 더미를 그곳에 쏟아놓고 사라졌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달리기 시작했다. 무려 40km를 달리고 또 달렸다. 스타니슬라브스키 레흐와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 질문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에게 갖가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의 초점, 생각, 감정을 좌우한다. 다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들이다. 1. 이 문제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2.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3.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4.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5.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기분이 더 좋아지는 쪽 혹은 더 나빠지는 쪽에 집중할 수 있다. 무엇을 찾고자 하든 찾고자 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감정적으로도 변화하게 된다. 육체와 감정은 별개일 수가 없다. 우리의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바꾼다. 달리기, 박수치기, 뜀뛰기와 같은 신체 활동에서부터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모든 행동은 신체적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는 기분이 좋을 때 미소 짓거나 웃는다는 사실보다 미소 짓거나 웃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생물학적 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표정을 지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사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몸짓과 제스처, 그리고 말투를 바꾸는 것이었다. 당신이 닮고 싶은 신체 동작과 말투를 가진 인물이 있는가? 모방할 만한 친구나 가족 구성원, 선생님, 영화배우, 댄서, 강사, 혹은 그 밖에 영향력 있는 롤 모델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라. 다른 누군가와 똑같은 동작을 취함으로써 그 사람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신체 동작, 즉 몸짓, 호흡, 걸음걸이를 따라해보라. 아니면 당신이 최상의 심리 상태나 감정 상태일 때 자주 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모델로 삼아보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즉 우리가 사용하는 특정 단어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통제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의 느낌과 행동을 좌우한다. 만약 당신이 화난다, 열받아, 망했다와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 어떤 종류의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게 될까? 어떤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될까? 가령 화가 난다는 말 대신에 짜증이 난다는 표현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일에 치인다라는 말 대신에 일복이 많다라는 표현은 어떨까? 열받는다는 말 대신에 머리에서 딸랑거린다는 표현은 어떨까? 거슬린다는 말 대신에 자극이 된다는 표현은 어떨까? 엄청나게 충격받았다는 말 대신에 어느 정도 신경 쓰인다는 표현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 같지 않은가? 이 원칙은 반대의 경우에도 작용할 수 있다. 즉, 행복한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행복감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괜찮네 라고 말할 상황에서 황홀해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관심이 간다 라고 말할 상황에서 매료되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보라. 좋아라는 말 대신에 최고다 라고 말하고 훌륭해 라는 말 대신에 경이롭다 라고 말해보는 것이다. 내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거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그들이 이룬 각각의 놀라운 성취가 모두 똑같은 첫걸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바로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삶의 초점을 설정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성공은 어쩌다 한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얻을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저 잘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일이 결코 없다. 끊임없이 더 잘하기를 원한다. 만약 당신이 이 지속적이고 끝없는 변화와 발전의 철학 또는 내가 캔이라고 부르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당신이 평생에 걸쳐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성공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 여기서 캔이는 C-A-N-I, constant and never-ending improvement. 우리말로 하면 지속적이고 결코 멈추지 않는 향상이라는 뜻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한 번에 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베어 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목표를 씹을 수 있는 조각, 즉 달성 가능한 하위 목표로 잘게 쪼갠다. 각각의 작은 단계에 도달할 때마다 매번 성공을 자축한다. 내가 정한 규칙 중 하나는 목표를 설정할 때마다 그것에 도움이 되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 책에서 다른 것은 안 해보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시도해 보길 바란다. 나는 이것을 10일간의 마음 훈련이라고 이름 붙였다. 게임 규칙을 살펴보자. 1. 앞으로 열흘 동안 나쁜 생각이나 느낌, 질문, 단어, 비유를 접했을 때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 2.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 혹은 집중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라. 3. 일어나면 삶에 활력을 주는 아침 질문을 한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저녁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한 질문들을 던져보라. 4. 열흘 동안에는 문제가 아닌 오로지 해결책에만 집중한다. 5. 안 좋은 생각이나 질문, 느낌이 떠올라도 자책하지 말고 즉시 생각이나 기분을 전환하라. 하지만 5분 이상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돈다면 10일간의 마음 훈련을 1일차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 게임의 목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열흘을 연달아 보내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오래 머무를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속해서 며칠째 도전 중이었든 상관없다. 나는 10일간의 마음 훈련에 처음 도전했을 때 겨우 이틀 정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가진 문제가 얼마나 해결책이 없는지 이야기할 때면 나는 그들에게 간단한 주문을 요구한다. 하루 이틀 동안 당신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잊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신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보세요.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혹은 늦어도 다음 주 내로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약간의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해보라. 최소한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더 행복하게 잘 살수록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을 위해 길이 솟아오르기를, 항상 당신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기를, 태양이 당신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비가 당신의 들판에 부드럽게 내리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드러운 신의 손이 당신을 잡아주시기를. 아일랜드 축복의 기도. 지금까지 거인이 보낸 편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토니 로빈스의 책은 두껍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얇은 책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고맙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지 말고 결단을 내리고 끈기 있게 행동하라고 주문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 우리의 현실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지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말하죠.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인 아르노 그린은 노예의 마음에서 벗어나기 가장 힘든 이유는 우리가 그 족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 가장 힘든 이유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사고와 신념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는 현실을 깨닫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정적 믿음과 신념은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노예의 족쇄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옷에 고기 냄새가 배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환경과 교육과 경험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집단적인 의식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훈sup이라고 합니다. 훈제 오리고기는 연기로 구운 오리고기입니다. 이렇게 훈이라는 말은 연기를 가리키는데 훈sup이라는 말은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내 몸에 배듯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자주 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몸과 생각과 잠재의식에 자리 잡은 외부의 의식들입니다. 노예가 족쇄를 인지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이런 생각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몸에서는 소독용 알코올 냄새 혹은 어떤 약물 냄새가 미세하게 풍깁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들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도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부정적이고 내 삶에 해로운 사고인데 나에게는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하고 편안하고 익숙해서 마치 고정불변의 진리나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고사하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는 자신의 무의식에 어떤 부정적인 관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게 어떻게 내 삶을 해롭게 하는지,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지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의 저자 토니 로빈스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관심을 두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것에 시선을 두고 염려되는 일에 마음을 두면 결국 그 일을 현실로 끌어당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관심을 두는 일을 현실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를 보면 그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가 관심을 두면 그 일은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던 제 사촌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아빠가 타는 성인용 자전거를 몰래 타고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며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저 멀리 전봇대가 서 있는 게 보인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저 전봇대에 절대 부딪히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도 희한하게 그 전봇대에 가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관심을 그 전봇대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 전봇대로 향하는 것이지요. 이 책에서 토니 로빈스는 자동차 경주의 경험을 말하며 똑같은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의 두뇌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언어 표현과 상관없이 사고의 중심이 되는 사물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 사촌 동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봇대에 부딪히지 말아야지 라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곱씹으면 우리의 마음과 두뇌와 몸은 부딪히지 말아야지 라는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전봇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봇대로 가는 것이죠. 어떤 사물, 어떤 현상, 어떤 가치, 어떤 결과를 내 마음속에 둘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자는 10일 훈련을 제안합니다. 열흘 동안 나의 사고와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죠. 핵심은 부정적인 사고가 떠올랐을 때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고려하면 열흘은 굉장히 어려운 기간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도 대소변을 가리게 만드는데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부정적인 관념과 사고, 내 인생에 해로운 말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물꼬를 살짝 터주는 기간일 뿐이지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습관적인 관성이 바뀌는 데는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하고 더 나아가 100일 정도는 지속을 해야 방향을 틀 수 있다고 하죠. 단군 신화에서도 환인의 아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만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실패했고 곰은 동굴에서 21일간 용맹 정진을 한 끝에 여자로 변해서 환웅과 결혼해 단군을 낳습니다. 짐승이 인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100일 정도가 필요한데 짧게 잡아도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우리 내면에 좋지 않은 의식, 부정적인 의식들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망명한 어떤 티베트의 노 스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산을 넘었다고 말했답니다. 슈퍼맨이 아닌 이상 우리는 모두 한 걸음씩, 한 발씩, 한 스텝씩 전진합니다. 이러한 스몰 스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끈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나 자신이 잘 변화하지 않아도 계속 실패해도 포기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계속 시도해보는 끈기가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하루에 한쪽씩 독서도 해보시고 하루에 1분씩 운동도 해보시고 하루에 한 번씩 친구에게 연락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또한 이제까지 실패했던 큰 꿈이라도 다시 한번 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잠든 거인이 깨어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